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마륵공원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 가운데 두 번째로 오는 3월 분양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분양 결과가 향후 민간공원 사업 추진의 척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몰려있는 광주 상무지구와 주거지역인 금호지구 사이에 자리 잡은 마륵공원입니다. 2026년까지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이 설치돼 전체 22만 9천여 제곱미터의 77%가 공원으로 바뀝니다. 비용은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대는데 오는 3월 분양을 추진합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역 10곳 가운데 신용공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말 진행된 신용공원이 일반 분양 최종 경쟁률 0.43대 1에 그치는 등 시장은 싸늘합니다. 다만 신용공원의 4배가 넘는 900여 세대 대단지고 수요자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라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공원 사업의 분위기는 마륵공원에서 갈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기되어 있는 단지들이 마륵공원의 어떤 그 성패 여부에 따라서 사업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예정대로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자는 광주시의 사업 협약 당시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이었던 분양가를 1,700만 원대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자재 등 전체 비용이 크게 올랐다는 건데 광주시는 분양가를 40% 넘게 올리는 것이 맞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증 요금을 통해서 그 분양가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검증하고 보완해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앞서 분양했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던 신용공원은 협약 당시보다 분양가를 42% 올렸습니다. 마륵공원 분양가 검증 결과는 이달 말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마륵공원과 신용공원 외에도 광주에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따라 건설이 추진되는 아파트가 8곳에 이르는데요. 사업지 대부분 올해 분양 계획이 있는데 분양 시장이 부쩍 어려워져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730여 세대 규모, 29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된 광주 북구 우남산공원. 지난해 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지들도 올해 안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배에서 4배까지 크게 오른 사업비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빠른 추진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건은 분양가입니다. 원자재값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데 분양 시장이 얼어붙어 미분양까지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상황 때문에 청약 수요 자체나 새롭게 집을 이전하고자 하는 수요 자체는 예전보다는 조금 위축된 상황이긴 합니다.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양가 상승을 위한 타당성 검증 작업이 예정된 상황. 부동산 규제 완화로 고분양가 관리 구역도 해제된 만큼 적절하고 투명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광주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공원 매입비도 시민들이 부담하고 공원 조성비도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 민간공원 사업의 원래 목적인 공원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피해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기간 연장과 조사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여순 사건 범국민연대와 전국유족총연합은 어제 전라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항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피해 조사를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구성, 전문조사관과 사실조사원 확충,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신안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발전소 개발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지만 섬 주민들에게 3개월에 한 번씩 이익 배당금이 나오고 섬 지역 인구도 늘어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신안군의 섬마을입니다. 이곳에선 석 달에 한 번씩 주민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지난 2018년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발전소로부터 마을의 이격거리나 변전소 위치에 따라
마을별로 1인당 12만 원에서 최대 51만 원가량. 4인 가구 기준으로 석 달에 한 번씩 2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또 이제 충당해서 아주 우리 유용하게 정말 쏠쏠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딸 애들을 여기서 19년도랑 20년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배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금전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됐었죠. 배당금 지급으로 개발을 놓고 찬반으로 갈렸던 주민들도 이젠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농업에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섬마을에서 이만한 효도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6남매, 7남매 그렇게 해도 각자 20만 원씩 버리기 힘들어요. 이것이 진짜 어르신들한테는 효도예요. 여기다 매년 1,000명 이상 감소하던 신안 섬 지역 인구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안좌면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노인들 갈수록 농사도 못 짓고 하는데 농어촌의 한때 갈등의 진원지로 여겨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배당금 지급으로 이젠 농어촌의 활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강진군 작천면 강진 3터널 인근에서 45인승 고속버스가 미끄러지면서 도로와 갓길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승객 4명과 승용차 운전자 1명 등 모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고속버스 사고 전 두 승용차가 빙판길 교통사고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거나 도로가 미끄러워 정차 중이었던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 연장을 촉구하며 광주시청에서 2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에 대해 광주시가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에게 지난주 3차례 퇴거 요청서를 보낸 데 이어 어제 추가로 퇴거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60여 명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광주시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남도 의병과 관련한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1555년 을묘해변부터 3.1운동 이전까지의 사진과 무기류, 문집 등 모든 의병 관련 유물이고 특히 이번에는 생활용품과 승병 관련 유물을 중점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유물 2,600여 점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물을 구입해 2025년 개관하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의 전시와 학술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주시가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올립니다. 나주시는 물가와 인건비 등이 올라서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4.3%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은 1,350원에서 1,500원으로, 청소년은 1,000원에서 1,100원, 어린이는 650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가 매섭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오늘 아침 추위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광주의 최저기온 영하 7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았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는데요. 전남 서해안 지역도 오전까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본격적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릴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 가끔 내리겠고요. 주말인 모레 오전에 다시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최대 7cm, 동부 지역에 1cm 안팎입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이 영하 9도 안팎으로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영하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4도, 영하 5도, 해남 6도로 어제보다 5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5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랐다가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추워집니다.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6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